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어느새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과 2월도 금세 지나가서요. 지금 벌써 3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첫 영상을 못 올리고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한다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여서요. 벌써 평소대로라면 개강을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답답하고 또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역시 그럴 때 우리 옆에 있는 책 한 권을 꺼내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소설은 오헨리의 되찾은 새삼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오헨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영미 작가로서는 조금 특이하게 단편 소설만을 썼던 몇 안 되는 작가 중 하나이고요. 원래 이름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입니다. 오헨리는 1862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죽었는데요.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 중에 대부분은 소설을 쓰지 않는데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쓰기는 이 사람 삶에서, 이 사람 생애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집중해서 단편 소설들, 거의 300편에 가까운 단편 소설들을 써냈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단편 소설 하면 오헨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미국에는 그래서 좋은 단편을 쓰는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오헨리 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소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잎새 같은 소설일 거예요. 오헨리 소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사람 소설은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나 깜짝 놀랄 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진지하게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헨리는 그렇게 매력적인 작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뭔가 좀 희소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오헨리가 문학적인 평가를 더 후하게 받는데 좀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헨리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대 문학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삶이 하나의 해결이나 하나의 해법이나 하나의 결말로 깨끗하고 시원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문학 작품도 그래서 그것을 닮아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나 무언가 찜찜하거나 어떤 여운이 남는 것을 더 삶과 비슷하고 더 세련된 문학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현대 문학의 흐름 중에 하나인데요. 반면에 오헨리의 소설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거든요. 깔끔하게 끝납니다. 우리를 놀래켜 주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딱 끝나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 문학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현대 문학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촌스러운 그런 문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토리텔링 힘이 약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강한 스토리텔링과 또 깔끔하게 떨어지는 결말, 나쁘게 말하면 여운을 남기지 않는 결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현대 문학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이 오헨리의 소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되찾은 새삼인데요. 영어로는 Retrieved Reformation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번역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되찾은 새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삶, 거듭난 인생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소설의 줄거리는 꽤 단순합니다. 주인공은 지미 발렌타인이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행털이입니다. 금고 전문 털이범이에요. 이 소설은 주인공 지미 발렌타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금고를 털어왔기 때문에 이미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교도관이 지미 발렌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너 이제 나가면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그렇게 뼛속까지 나쁜 놈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으로 하면 not a bad fellow at heart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근본은 착한 사람이잖아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지미 발렌타인은 이것을 아주 능글맞게 받아칩니다. 네, 이제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번도 금고를 훔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또 이렇게 말하면서 교도소를 빠져나와요. 그리고 빠져나오자마자 또 다른 범행을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금고를 털고 이렇게 하다가 미국 중부의 작은 주인 아칸소주의 엘모라는 곳으로 찾아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은 아주 넓은 나라니까 이렇게 작은 도시, 작은 지역으로 숨어들면 범죄를 벌인다고 해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원이 어떤지 확인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래서 이 지미 발렌타인은 그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합니다. 랄프 스펜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꿔서 이 마을에서 일을 시작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신발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발 가게는 사실 위장이고요. 여기에서 이 신분 세탁해서 살다가 또 건수가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만 이 마을의 은행장 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은행장의 딸은 애너벨 애덤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요. 그래서 이 신발 가게 주인이 된 랄프 스펜서, 원래는 이제 지미 발렌타인이 이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많이 바뀌어버렸죠. 자기는 원래 범죄자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었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미 발렌타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나도 이 집 그만하고 또 은행장 딸이니까 아마도 부자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함께 착실하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 이 장비는 금고를 털 때 손으로 털 수 없잖아요. 아주 자기가 정성 들여 제작한, 주문 제작한 귀한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걸 처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이 은행에 새로운 금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예비 장인이 될 이 은행장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은행에 불러 모아서 이 금고의 성능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지미 발렌타인은 금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지만 전혀 모르는 척 이 예비 장인 어른의 설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설명이 끝나고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자신의 약혼녀인 애너벨 애덤스의 언니의 두 아이들, 그러니까 조카죠. 이 조카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한다고 장난치다가 금고에 한 명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금고는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열 수 없습니다. 본사에서 누군가 와서 이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며칠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그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마도 산소도 부족하고 그리고 겁에 질려 있을 테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위독한 상태가 되겠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 앞에서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애너벨 애덤스는 자신의 약혼자에게 어떻게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미 발렌타인은 아니 랄프 스펜서 씨는 고민하게 되죠. 자, 이것이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설의 서브 플롯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지미 발렌타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벤 프라이스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미 발렌타인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옥을 나와서도 곧 다른 범행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 작은 아칸소 주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지미 발렌타인은 그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소지품 중에는 무엇이 있냐면 범죄자 후배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이 자기가 특수 제작한 공구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할까요? 이 지미 발렌타인은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녀의 가슴 부분에 장미가 달려 있었는데 그 장미를 내게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미를 자신의 조끼 주머니에 넣고 그 공구를 열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가 한창 때 범죄를 저지르던 그 방식대로 그 금고를 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지미 발렌타인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그 금고를 열어냅니다.
열고 아이를 구해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공구를 챙겨서 조용히 은행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밖에는 이 지미 발렌타인을 따라다니던 벤 프라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사를 지미 발렌타인도 알아봅니다. 드디어 찾아냈군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 벤 프라이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랄프 스펜서 씨,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집니다. 이게 이 소설의 결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져 버려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소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미 발렌타인은 지금 사실 도둑질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둑을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자기가 훔쳤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걸 훔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행에 있는 금고를 털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누구랑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은행장의 딸과. 은행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금고보다는 딸이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금고보다 더 귀한 것을 지금 지미 발렌타인은 훔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자신을 속여가면서 훔치고 있죠. 두 번째는 이 지미 발렌타인이 그 자신의 공구 상자를 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전해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걸 물어봐요. 이거 뭐예요? 여기 뭐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기에는 니켈 도금된 구두 주걱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켈이 도금된 구두 주걱. 이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거 마치 지미 발렌타인 같지 않나요? 도금이란 게 그런 거죠. 무언가에 그것이 아닌데 얇은 막을 씌워서 다른 금속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 주걱은 원래의 존재가 아니라 뭔가의 다른 얇은 막을 입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마치 랄프 스펜서라는 얇은 막을 입은 지미 발렌타인처럼. 세 번째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미가 이 자신의 약혼녀의 가슴에 핀으로 고정돼 있던 장미를 달라고 하는데 이 장미에는 사실 원형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 뭐 이런 것도 의미하겠지만 그리고 로맨틱한 것도 의미하죠. 장미를 건네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 하지만 이 장미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서브 로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비밀스러운 회의를 할 때 그건 장미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던 그런 관용 표현이에요. Under the rose라는 뜻이죠. 서브 로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장미를 건네받는 순간부터 이제 지미 발렌타인이 하는 일은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랄프 스펜서가 아니라 지미 발렌타인이 되는 일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그 경찰이 그 형사가 잡으려고 여기까지 왔다가 왜 놓아주었을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지미 발렌타인이 죗값을 치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미를 계속 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지미가 정말로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신의 정체를 역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과정을 지켜본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지미 발렌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펜서 씨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미 발렌타인의 회심, 개심, 되찾은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벤 프라이스라는 형사에 의해서 확증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헨리의 소설은 이 소설 역시 그렇지만 그래서 조금 따뜻합니다. 이 따뜻하다는 것이 대중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고 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조금 투박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소설 역시 오헨리의 특징, 성선설에 가까운 모든 사람은 나쁘지 않다. 그 교도관이 처음 지미 발렌타인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죠. 너가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차갑고 못되고 악하게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은 니켈 도금한 구두 주걱처럼 우리 외면에 어떤 칠을 하거나 무언가를 입히는 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은 아닌 것이죠. 지미 발렌타인도 새 출발을 여러 번 하려고 했습니다. 랄프 스펜서라고 이름도 바꾸고 구두가게, 신발가게도 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역설적으로 자신이 지미 발렌타인이었던 시절로 돌아갈 때 비로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미워하고 의심하고 따라다녔던 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그 변신, 그 변화를 인정해 주었고요. 자, 새로운 해가 되었고 새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작하고 싶지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새 출발이란 무엇일까요? 때로 명함을 새로 파고 이름을 바꾸고 사는 곳을 옮기고 내가 가진 물건을 바꾸면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소설이 조금 촌스럽든 아니면 따뜻하든 아니면 비평가들에 의해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든 간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준다면 저는 그건 무엇이든 좋은 문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헨리의 이 소설은 또 우리가 흔히 따뜻하다고 말하는 오헨리의 다른 소설들 역시 우리의 삶을 잘 비춰주는 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새롭게 2020년 새 출발했으니 저도 올해는 좀 더 자주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책에서 만나요.